넘어가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라 낯설지 않아. 맞아. 그 손으로 그렇게 하는 거. 되겠어? 네.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시험 범위겠구나.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배웠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전류 때문에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자명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에 꼬마 전구 같은 저항을 연결하면 그것 때문에 전기적 현상이 생겨서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원래 나침판의 자침은 지구의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전류를 흐르게 되면 도선의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의 N극이 지구의 북쪽이 아닌 다른 쪽 방향을 가리키게 돼요. 그렇다는 건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냐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원래 전자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흐르면서 주변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때요. 전기적 현상뿐만 아니라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냐? 우리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 되겠어? 그 자기장이라는 걸 하기 전에 자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원래 자기장은 누가 만드는 게 정석이냐면 자석이 만드는 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이 나침판에 자침이 받는 자기력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근데 문제 있죠. 나침판에 N극이 있다면 N극은요. S극이 당기기 때문에 N극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S극은 거꾸로 미는 힘 때문에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NS가 있을 때 N극과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야. 그러니 여기에서의 자기력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할 때 왼쪽이라고 해야 돼? 오른쪽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약속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 방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 방향은 반드시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 방향을 이렇게 정해놨어.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자기장 방향 어디야? 왼쪽입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주변에 나침판을 막 뿌려놔. 그러면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만약에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은요. 자석이 나침판의 N극을 밀어요. 그래서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자석의 S극은 또 당겨요.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사실은. 똑같은 N극이라도 자석의 N극은 밀 거고 S극은 당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은 두 개의 힘을 받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은 어딜 가리켜요? 똑같이 힘처럼 합성하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진짜 받는 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침판의 N극은 실제로 이 방향을 가리켜. 이 방향이 실제로 N극 방향이야. 또 나침판을 여기다 놓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N극이 여기 있는 N극을 밀겠죠. S극은 일로 와! 그리고 당기겠죠.
근데 S극 쪽이 훨씬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이 센 힘을 받고 이건 약한 힘이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 방향이에요. 맞아?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변에 나침판을 뿌려놓고 그 N극이 가리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N극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 주변의 자기력 방향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나침판에 N극을 뿌려놓고요. 걔네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 이게 이 자석 주변의 자기력 방향.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받는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자기력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요. 됐죠?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도 힘이니까요.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방향을 예쁘게 화살표로 나타내요. 그 화살표의 이름이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됐어? 그래서 S극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야? 아니야. 사실은 S극으로 들어가면 자석 안쪽에도 자기력이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닫혀있는 패곡선을 띄워. 사실은 안쪽에도 자기력이 작용해. 안쪽에도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 자기력선이 안쪽에도 그려져야 돼. 근데 안쪽에도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할 때요. 보셨어요? 자석의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데 안쪽은 돌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로 생겨요. 정반대로 생길 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자기력선을 그리니까 엄청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안쪽의 자기장 방향이나 자기력선을 습관적으로 안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석의 안쪽에도 자기력은 작용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바깥쪽과 반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장 방향은 바깥쪽 방향을 얘기합니다. 안쪽 방향이랑 반대인데 안쪽은 그래서 말도 안 하고요. 잘 그리지도 않는 편.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리면 주로 저렇게 그리죠. 바깥쪽만 그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바깥쪽을 그렸는데 똑같은 개수만큼 그렸는데 바깥쪽은 자기력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엄청 좁다? 근데 가운데 쪽은 자기력선과 자기력선의 간격이 상당히 넓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자기력선을 그렸는데요. 자석의 부위에 따라 자기력선의 밀한 정도가 달라. 끝쪽은 되게 빽빽하고요. 가운데 쪽은 대단히 느슨느슨합니다. 자, 그 자기력선의 간격이 뭘 얘기하냐면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자기력선이 빽빽하게 모여있으니까 여기는 센 힘을 나타내는구나. 이거고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다? 그러면 힘이 띄엄띄엄 작용하는 거니까 얘는 힘이 약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간격을 통해서요. 사실은 하나의 자석도 그 부위에 따라 자기력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됐어. 양쪽 끝부분이 센 힘이 작용하는 곳이고요. 가운데는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클립을 붙여보시면 되겠지만 클립이 거의 안 붙습니다. 근데 양 끝부분에는 클립이 되게 많이 붙어요. 자기력이 세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양 끝쪽이라는 건 N극 끝도 있고 S극 끝도 있는데 어느 쪽 끝이 더 세요? 상관없어요. 그게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힘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센, 힘이 센 양쪽 끝부분을 우리는 별도로 자극이야라고 불러요.
자기력선이 많아서 촘촘할수록 센 자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석마다 세기가 다 다르거든요. A라는 자석은요. 여기가 N극 길이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겠죠?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두 개로 그렸어. 자, 그 옆에 있는 자석은요. 똑같이 N극이라 자기력선이 나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네 개의 자기력선을 그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자석이 더 세단 얘기야? 느끼겠죠? B가 더 세단 얘기예요. 자기력선이 훨씬 더 촘촘할수록 세니까 많이 그리면 촘촘한 거잖아요. 됐어? 라고 하는 자석의 실제 세기를 우리는 자기선속이라고 불러. 자석의 실제 세기를 자기선속이라고 해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주는 선의 다발들이야. 우린 이걸 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기선속이 두 개 있어서 얘는 2웨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야. 단위가 웨버야. 자, 얘는 자석의 세기가 4웨버야. 그러니까 A보다 B라는 자석이 2배 세.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자기선속이 나와 있는 이 자석의 요 면적이 얼마야? 난 그래서 면적 1제곱미터당 자석의 세기를 비교하고 싶어. 됐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비교하고 싶으니까 이 자석의 세기를 면적으로 나눠요.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가 나와. 그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그 유명한 자기장이라고 했던 거야. 이게 자기장이야. 그 자기장을 우리가 B라고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면적이 1제곱미터라고 쳐봐. 1제곱미터야. 이 면적이 1제곱미터라고 쳐봐. 1제곱미터야.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세기가 얼마야? 얘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면 2웨버 퍼 제곱미터가 자기장의 세기겠죠. 근데 단위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과학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얘를 2테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장 단위가 테슬라예요. 되겠어? 그러니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4테슬라야. 그래서 2배 더 센, 단위 면적당 2배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자기장은 이렇게 구해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되겠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자기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이해하기가 편해서 선생님이 여기 교과 외적으로 정리를 해봐드렸어요. 그래서 자석의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다. 거꾸로 자석의 세기는 자기장에다가 면적 곱한 값이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거꾸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도 자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다 달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도선의 모양에 따른 자기장 방향을 알아내는 걸 우리가 했어. 되겠어? 근데 그 도선의 모양이 첫 번째는 직선 도선일 때. 됐어?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 주변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길까? 이 얘기야. 또 도선의 모양을 직선 도선 말고요. 원형 도선 하고요. 세 번째는 솔레로이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직선 도선은 저런 모양이고요. 원형 도선은 말 그대로 도선이 원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도선을 따라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 전류의 세기를 I 이렇게 놔볼게요. 뭐 2A 이런 뜻이죠. 솔레로이드는요. 여러분은 코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돼서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이 막대기에 전선을 이렇게 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솔레로이드라고 한 거예요. 되겠어? 이 세 가지 모양의 도선에 전류는 다 똑같이 I가 흐른다고 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 얼마나 세게 생겨? 이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요.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나침반 가져다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보시면 되는데 나침반을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나침반 없이도 우리 몸으로 알 수 있어. 뭐?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 나사 법칙을 통해서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건데 이 방법을 알려준 과학자의 이름이 앙페르입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 앙페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름이 앙페르인데 이걸 미국 놈들이 뭐라고 읽었다? 암페어라고 읽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 2암페어, 3암페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름이에요. 되겠어? 원래 이름 앙페르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 나사 법칙으로요. 직선 도선에서요. 오른손만 멀쩡하면 돼! 라고 했거든요. 오른손을 펼치는데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가리켜야 돼.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선 도선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분필이라고 치자. 여기서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야.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막대를 부드럽게 감아보시면 이게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 자기장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생기고 그 자기장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 이 중에 한 위치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 방향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놔두시면 되죠. 선생님, 저는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여기에다가 나침판 기역을 놓을 건데요. 그러면 N극 방향은 바로 우리가 그린 동심원의 접선 방향이 실제 N극 방향입니다. 여길 가리키죠. 선생님, 도선으로부터요 제가 조금 더 멀리 2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다가 나침판 니은을 놓으면요 접선 방향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이겠죠. 그러면 제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방향에다가 나침판을 놓을 건데요. 얘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디귿이에요. 자,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 접선 방향이라니까. 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내 도선에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 N극 방향 바르게 연결하고 찾아라가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되겠어? 그러면 전류를 거꾸로 흐르게 하면 어때요? 거꾸로 흐르게 하면 자기장도 거꾸로 생기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꼬맹아,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서 부드럽게 감으시면 감기는 네 손가락 방향이 보이시죠? 얘네는 시계가 방향으로 감겨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 이 방향이 N극 방향이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다가 놓으면 회전 방향이 이 시계 방향이니까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되겠어? 자,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N극 방향이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나침판을 놨을 때 N극 방향을 오른손만 멀쩡하면 자기력선 그리시고 그래서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도 자기장이 정반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잘 보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걸 봤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여기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기억, 2R만큼 떨어져 있는 니은, 3R만큼 떨어져 있는 디귿의 나침판을 놨을 때 그 N극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요? 라고 하면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분의 KI거든요. R분의 KI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멀수록 자기장은 약해져요.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고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예요. 그러니 기역, 니은, 디귿을 예로 보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됐어. 상수 K 전류의 세기가 I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이만큼의 자기장을 받습니다. 기역에 있을 땐. 니은에 있을 때는요. 2R분의 KI만큼. 디귿에 있을 때는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분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를 때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장의 비율 이게 얼마야? 아니야. 얼마야? 여기다가 다 얼마 곱할 거야? 네, 6 곱해야 돼. 그래서 6대 3대 2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연습들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방향만 물어봤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방향과 세기를 같이 물어보니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럼 원형 도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형과 솔레로이드는 곡선 도선이잖아요. 곡선 도선은 꼬맹아 엄지손가락이 전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당겨서 올려서 그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감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는다. 곡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거꾸로 본다. 전류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직선과 거꾸로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바로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보여?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우리 아까 자석에서요.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야.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이 정반대입니다. 곡선은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저 두 개의 방향은 정반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을 가리킨다는데 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은 안쪽일까 바깥쪽일까? 이걸 아셔야죠. 정반대잖아요. 되겠어? 우리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 자기장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다. 안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 그것과 정반대 방향이 바깥쪽이다. 인 거예요. 그러면 도선에서요. 원형 도선이죠. 해볼게요. 원형 도선에서 내 손가락이 전류라고 그랬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감아보세요. 이게 전류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형 도선 안쪽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되겠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구나. 안과 밖은 정반대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감는 거 돼요? 고등학교 때 방향을 합성해서 자기력을 구해야 되니까 방향을 못 구하면 못 구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솔레로이드는요. 이거 애들이 맨날 물어보는데 한 번만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머릿속에 넣어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알겠지? 전류가 나가는 곳이고 들어가는 곳인 거 알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느 선 봐요? 라고 하면 그래서 선 양쪽 끝만 보는 거지 가운데 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양쪽 끝에서 밖으로 드러나와 있는 거 찾으세요. 밖으로 드러나와 있는 선이 얘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을 중심으로 보면 얘는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일에서는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 하나 있다고 치고요. 연필 하나 있다고 치고 너네가 보이는 바깥선에 전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레로이드 안쪽에 내부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으로. 안쪽이. 그럼 바깥쪽은 거꾸로 돌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 솔레로이드에 나침판을 여기다 놨어 A, 여기다 놨어 B, 여기다 놨어 C, 여기 D, 여기 E 다음 중 자기장 방향이 돼서 같은 애들끼리 바르게 묶이고 찾아 라고 한다고요. 그랬을 때 A, B, C는 다 안쪽 자기장 방향입니다. A, B, C는. 그래서 A도 이 방향이 N극, B도 이 방향이 N극, C도 이 방향이 N극이고요. 위아래에 있는 아이들만 반대 방향 이 방향이 자기장이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얘네가 바깥쪽이니까. 되겠어? 얘네는 다 안쪽이라고 합니다. 일직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되겠어?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해요? 쟤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형도선 가장 가운데 중심에 나침판을 놨을 때 얘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이 원형도선의 반지름은 R인데 라고 한다면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R분의 K 다시 R.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상수값만 달라서 다시를 붙여드린 거예요. 상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이따 한꺼번에 써드릴게요. 그러면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저걸 못 씁니다. 왜요? R분의 KI를 쓸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침판을 놨을 때 아가야 이 나침판이 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거 못 재. 왜? 도선이 여러 개라서 그래. 도선이 여러 개라서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솔레로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만 다르다. 어떻게 해요?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K2-NI로 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2-라는 건 상수가 또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요. 좀 이따 한꺼번에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I는 전류라는 거 알겠는데 이 N이 뭔지가 궁금하죠? 이 N이 뭐냐면 솔레로이드는 자석의 세기가 저 안에 코일을 몇 번 감았냐가 자석의 세기를 결정해요. 촘촘하게 감을수록 자석이 세지거든요. 그러니 이 N이 저 막대기에 감은 코일의 감은 수를 얘기해요.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떨어져 있냐 보다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감았니?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 3번 감았어요. 나도 3번 감았는데 우리 둘 다 촘촘한 정도가 같아? 아니 그래 달라. 왜요? A라는 애는요 10cm 막대기에다가 3번 감았거든요. 근데 B라는 애는 20cm 막대기에다 3번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한 정도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어떻게 넣어요? 이거. 그럼 너는 1m에 몇 번 감은 거니? 전 30번이요. 그럼 넌 30 넣어. 너는 1m에 몇 번 감은 거니? 15번 감은 거랑 똑같은 결과죠. 넌 그럼 15 넣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문수는 실제 가문 개수가 아니고 1m당 가문수로 환산한다. 1m당 가문수로 환산해서 넣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됐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돼요. 세기, 방향 구하는 방법 보여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상수값이 다르다 그랬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인 K-는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직선 도선에 비해서 상수값이 3배 커요. 3.14 파이만큼 커요. 되겠어? 자,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값은요 K2- 됐어?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래서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은 커지는 거다.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상수값은 커지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값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 도선에서 방향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기 구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드는 합성 자기장 방향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177페이지는 단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우리 뭐 하나 해볼 거냐면 꼬맹아 너네가 가지고 있는 180페이지 한번 보죠.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를 살짝 지울게요. 영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쓰려고. 여기를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살짝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일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문제만 읽으시면 돼요. 선생님은 직선 도선 가그림만 설명할게요. 나그림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오십시오. 자, 여기에요. 이제 읽으셨으니까 할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직선 도선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직선 도선 하나 있는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선 2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얘는 A도선, 얘는 B도선 둘 다 위쪽 방향으로요. 전류가 I1만큼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각각의 나침판을 놔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R, 이것도 R, 이것도 R 됐어?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나침판, 여기다도 나침판 놔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점을 P, Q, R이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1번이요. 우리한테 뭐 물어보나 보자. 자, 가에서 P점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구해봐.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자, 보시면 이 문제 푸는 요령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나침판이 3군데 있어요. P에, Q에, R에. 근데 이 나침판의 N극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은 A도선이 만들고 B도선이 만듭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중에서 A도선만 있다고 보는 거야. B도선은 없어. 그러면 A도선만 있을 때요. A도선은 위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A도선의 오른쪽은요.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 있고 나머지 4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니까 A도선의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A 도선의 왼쪽은 감으면 되니까 이쪽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되겠어? 그래서 A 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PQ와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우리 방향을 계산할 거니까 뿔마로 표현하면 되죠. P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죠? A 도선이 P에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만큼이겠죠. Q에 만든 것도 R분의 KI고요. 문제는 R이요. R에 만든 건 A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 거야. 이게 A 도선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B 도선이요. B 도선만 있다고 치면 B 도선의 오른쪽이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B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P와 Q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B 도선을 중심으로 P까지 보면 B에서 P까지는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Q는 R분의 KI, R은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B 도선도 만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실제 힘은 이 두 자기장을 합성한 값입니다. 합성한 힘이 실제 P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죠. 그중 P는 A도 나오는 방향, B도 나오는 방향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으니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이 두 힘을 더한 만큼이 자기장의 세기일 거예요. 그래서 3으로 통분을 할게요. 그랬더니 얘는 3R분의 4KI만큼의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Q입니다.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B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 중에서 힘센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생기겠죠. 둘 중에서 힘이 센 게 누굽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장이 0돼요. 되겠어? 여기 전류 둘 다 I1 같은 색입니다. 0됩니다. 닌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그냥 지구의 북쪽을 가리켜요. 전류의 자기장이 안 만들어지는 방향이에요. 되겠어? 자, Q는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네? 맞아. 둘 다 들어가는 같은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고 같은 방향이니까 아까처럼 더할 거라서 통분. 그러면 3R분의 4KI의 자기장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가에 P에서의 합성 자기장 방향 써드렸어요.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 자, 그 다음에 가에서 Q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R에서의 합성 자기장 방향과 세기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빈출 선택지요. 거기 1번 보세요. 가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되니 R에서가 Q보다 작니? R에서의 세기가 Q보다 작니?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로 증가하면 그래서요. 그래서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2배! 그러면 이게 다 2로 넘어가죠. 이렇게. 2배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로 넘어가죠. 2배 하야죠. 되겠어? 만약에 얘가요 2배로 증가한다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요 라고 합니다.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꼬매나 이 세기와 이 세기가 같아야 돼요. 방향은 반대니까 세기가 같으면 되는데 얘는 너무 세. 얘는 약해. 되겠어? 지금은 힘의 세기가 같아서 정확하게 가운데가 합성 자기장이 0이야. 근데 얘가 너무 세면 됐어? 얘 힘과 얘 힘이 같아지려면 훨씬 얘로부터는 멀고요. 얘로부터 가까운 이쯤 어디가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A 도선과 Q 사이 어딘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되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P와 A 어디라고요? P와 A가 아니고 A와 Q 사이에 있죠. 그래서 A와 Q 사이에 있으니까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원형 도선도 감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여러분들이 직선 도선 하나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직선 도선 2개 이상 줍니다. 2개 주는 경우도 있지만 3개 주는 경우까지 나와요. 됐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도선 각자를 따로따로 봐라 일단. 그래놓고 합성해라.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옆에 있는 81페이지도요. 2번도 3번도 4번도 다 직선도선 2개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보고 합성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구나.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 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A 도선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류의 세기가 I야. 그러면 이 직선 도선 때문에요. 전류가 흐르니까 이 주변에는 다 자기장이 만들어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가까이 있으면 센 자기장, 멀어질수록 약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어쨌든 이 주변에 자기장이 다 있단 말이야. 도선이 만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영구 자석을 놓는 거야. N, S.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림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자석도 있으니까 자석도 뭘 만들어? 자기장을 이렇게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도 있지만 사실은 영구 자석도 났으니까 자석도 N극에서 S극 방향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러니 같은 공간 안에 자기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 생겨버려요. 되겠어?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자기장이 2개 이상 생기면 얘네들이 합성됩니다. 당연하죠. 이 자기장을 합성해서 그 합성한 만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힘이 발생합니다. 힘.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힘 방향도 알려줘. 이거 했었거든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중학교 때는 그냥 힘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 힘의 이름을 자기력 또는 이 힘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힘을 부르는 이름이 3가지예요. 힘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기력이라고 하셔도 되고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셔도 다 같은 힘이야.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힘이 발생할 텐데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합니까? 이때 생긴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되겠어?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그 도선이 이 힘을 받고 움직입니다. 되겠어? 이 힘을 받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때도 힘이 작용하니까 힘의 방향과 힘의 세기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자기력의 힘의 방향과 힘의 세기. 아까는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알았는데요. 이제 자기장이 2개 이상 생기면 자기력이라는 힘 생겨요. 그 힘의 방향을 아는 방법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죠. 여전히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펼쳤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도선의 전류. 됐어? 그러니까 도선의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위쪽으로 가리켜야죠.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도선이 봤을 때 자기장 방향이야. 오른쪽이죠. 이렇게 가면 되죠. 되겠어? 내 손가락이 도선의 입장에서 본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러면 힘 방향은요? 기억나? 어디였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어디?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힘 방향이니까 전류, 자기장, 힘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도선이 갑자기 칠판 쪽으로 빵 하고 밀립니다. 이 힘 때문에. 되겠냐? 이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얼마나 세게 밀어요? 라고 하는 이때 생기는 힘의 세기 구하는 방법 못 외우면 병신. 힘센 비라조씨. 힘센 비라조씨. 못 외울 수가 없어. 되겠어? 자, 그중 이 도선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5테슬라야! 라고 하면 여기 B자리에 5테슬라 넣으면 돼.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야? 2A예요. 그럼 2A 넣어. 그리고 이 L이 뭔 줄 알아? 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몇 미터야? 그 미터에 따라 움직이는 전자수가 결정될 거니까 도선의 길이 1미터요. 아, 그래? 그러면 이 도선을 10N의 힘으로 밀리네? 이런 뜻이야. 되겠어? 이 도선은 10N의 힘으로 밀리겠네? 이런 얘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자기장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영구 자석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도선이 힘을 받으니까 저 도선 모양을 파리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자. 봤죠? 중학교 2학년 때. 되겠어?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놓으면 전류가 요래 흐를 거잖아요. A, B, C, D. 그러면 이때 A, B 날개가 받는 힘은 C, D 날개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했거든요. 이때 A, B 날개가 받는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이거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만 보면 되잖아. 전류는 위로 흐르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전류, 자기장 그러면 얘는 안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 받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CD는 볼 필요 없죠. 무조건 얘하고 얘는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 방향이 반대라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쪽으로 밀리면 얘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A보다 붙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날개는 미는 힘을 받아요. 근데 CD 날개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있으니 얘 혼자 못 들어가. 얘 혼자 못 나와. 그래서 뭐하니? 얘가 돌아요. 되겠어? 그래서 뺑글뺑글 돕니다. 이게 뭘까? 얘가 바로 누굴까? 전동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전동기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전동기요. 과학 이름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됐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계야. 그걸 전동기라고 한국말로 한 거야. 이걸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니? 전동기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전동기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냐? 꼬맹이들아, 이거 모터죠. 이게 모터입니다. 그래서 모터 들어가는 전기 제품이 다 전동기예요.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믹서기 됐어? 얘네들이 다 모터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전동기예요. 되겠어? 전동기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보면 우리는 중학교 때 A, B에서 받는 힘의 방향, CD가 받는 힘의 방향은 그렇게 물어봤는데 나 궁금한 건 여기야. 왜 여기는 힘 방향을 얘기를 안 해? 여기가 궁금해. BC에서 받는 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왜 양쪽 날개만 힘을 묻고요? BC나 AD의 힘 방향은 안 물어봤을까요? BC와 AD에서는 힘이 안 생겨서 안 물어봅니다. 이 힘이 안 자라요. 왜요? 라고 하면
힘의 크기요. 자기력이라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자기력이라는 힘을 더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자기장을 지금보다 세게 하면 힘은 세져요. 그죠? 전류를 세게 하면 힘은 세지죠.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해도 힘이 세지죠. 근데 하나 더 있다고요. 뭡니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이 돼서 생긴 방향이 90도일 때가 최대 힘입니다. 90도일 때가 최대 힘이라 항상 손을 90도 방향으로 펼쳤어요. 그래서 보시면 양쪽 날개도요.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고요.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얘도 90도입니다. 그럼 90도가 아니면요. 힘의 크기가 달라져요.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 각도가 90도일 때가 최대면 90도보다 작아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90도보다 너무 커져도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게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게 사인일까요? 코사인일까요? 사인 90이 1이죠. 코사인 90은 0이죠.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사인 값으로 환산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90도일 때가 최대의 힘을 만들어요. 근데 얘는 각도가 0도잖아요. 전류와 자기장. 그러니까 사인 0이 0이란 말이에요. 힘이 0만큼 작용해요. 여기는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AD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가요. 5테슬라가 2A가 흐르는데 90도일 때 작용하는 힘이 10이라고 해서 그럼 90도가 아니고 얘를 삐딱하게 만들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요. 요 각도를 꼬매나 30도로 만들어. 전류는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사인 30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90도일 때 생긴 힘의 절반만큼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5N으로 불러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힘센 비라듯이 사인 세타예요. 알겠냐?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전동기의 위쪽, 아래쪽은 어떤 힘도 받지 않는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나란해서 그렇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기장과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우리 한번 풀어보죠. 할 수 있는 만큼을. 자, 일단은 간단하게 개념은 잡았는지 보죠. 177페이지요.
질문 없어? 풀려? 오늘 여기까지.